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다세 가람법사 철학방송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랑이 등에 탄 윤석열 뛰어내리면 죽는다로 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은 말 많던 유재수를 뇌물 혐의로 구속시키고 청와대 민정실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도중에 또 하나 핵폭탄급인 울산시장 지방선거 하명수사, 지방선거 개입권 의혹 수사로 검찰은 또 다른 에너지를 얻어서 청와대 정권 핵심으로 칼을 겨누지 않나 그런 시기로 보입니다. 오늘 또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합니다. 과연 윤석열 검찰은 성산 있는 싸움이 될는지 아니면은 윤석열이 자기 무덤을 파는 수사가 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분의 사주를 가지고 내년 경자연의 운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알려진 대로 경자생 지띠입니다. 그리고 무자월의 추운 동짓달에 경진열에 태어났습니다. 추운 자월의 경금이 자기 자신의 일간입니다. 무쇠죠, 무쇠. 그런데 이 시간은 을유시로 보는 이유는 이분이 결혼을 아주 늦게 했습니다. 53세의 사대운역이죠. 53세의 사대운에 임진년에 2012년 임진년에 재성이 을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 식신이 수생목하고 진유합을 해가지고 또 진유로 안방으로 불러들이니까 결혼을 했다. 그래서 시간을 을유시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을유시가 아니면은 결혼 못하죠. 갑신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을유가 더 유력하다. 그래서 을유시로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을목은 겨울에 겨울꽃입니다. 겨울꽃은 아름답죠. 그래서 배우자를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과 합을 이루어서 결혼했으며 또 이것은 정제의 재물에 해당됩니다. 재물과 부인에 해당되죠. 부인에 해당되니까 돈이 많은 재력가의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간을 을유시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경금은 강력한 불에 녹여서 물에 기물로 잘 다듬고 만들어서 물에 담그고 또 녹이고 또 재련하고 그래야 마침내 좋은 기물로 태어난다. 그래서 출세하는 사주가 된다. 그렇게 보는데 이 사주에서는 금생수, 금수 상관으로서 수기만 강하고 화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운을 입어 가지고 출세했느냐, 사주를 자세히 보면은 을유시로 보면 유가 양인살입니다. 양인산. 양인산은 사주에 칼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양인살이고 그리고 화기가 없어서 금수상관이 깔끔합니다. 그러면 자가 이렇게 강하게 있으면은 사주에 없는 간성을 허충해서 불러들인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좌오가 충을 하죠. 좌오 충을 하면은 오화를 충하면은 오중병기정이 있습니다. 병기정이 있으면은 병화는 편관이죠. 편관.
편관 큰 벼슬입니다. 큰 벼슬. 그리고 기토는 정인입니다. 정인은 학문, 공부, 문서, 그리고 이 정화는 정관, 반듯한 벼슬. 이런 기운을 좌오충으로 사주에다 불러들인다. 그러면 사주에 양인 칼은 있는데 이 칼을 사용할 장수, 편관이 없습니다. 그럼 좌우충을 해가지고 불러들이면은 여기에 병화가 편관이 양인 합살하여서 그야말로 권력기관의 장으로서까지 출세하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검찰에 몸을 담아서 승승장구했죠. 그야말로 중앙지검 벼락 출세를 하고 검찰총장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금수상간에 자기의 기운과 재능을 발휘하는 데는 아무런 막힘이 없죠. 시원스럽게 권력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번 유재수 금영군 인사개입과 감찰 중단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하명 수사가 만약에 권력의 선거 개입으로 드러난다면은 문재인 정권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 수사인 것입니다. 특히 예전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의 죽음으로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압수한 휴대폰을 열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에서 말하듯이 심하면 정권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다들 예상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 여당에서는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윤 총장의 내년 운세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12월 20일 동지를 지나면은 대체로 내년 경자년의 운기가 받는다, 작용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경자년의 이 경자생이 경자가 오면은 해갑이 되는 것입니다. 한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간 경금이 또 옵니다. 그러면은 사주에 이 경금이 나의 재물과 여자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멀리서 경금이 이렇게 뺏으려 하니까 거리가 멀고 무토가 생해 주니까 무난히 있지만은 다시 경금이 오면은 이렇게 또 정합을 합니다. 이렇게 또 작용이 같이 이렇게 납니다. 그럼 쇠가 쇠끼리 부딪히면은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신강한 사주의 비견은, 경금 비견은 나한테 결코 우군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우군으로 보이지만은 그 속내는 적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을목 하나를 놓고 내가 조용히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와서 또 이렇게 을경합을 하고 건드리니까 이 재성은 내가 활동하고 돈 버는 공간이고 직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뺏으려 하죠. 그러니까 사주의 안정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경자연은 그렇게 운이 좋은 운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1월 달은 정축달입니다. 물론 입춘이 바뀌지 않았지만은
동기가 지나면 경자년 운기를 받는다 했죠. 그래서 정축달에는 정관과 이렇게 축진 파살하고 유축 이렇게 하면은 이 사주의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강해지면은 본인한테 더 힘이 실리게 되죠. 그런데 이 축토가 자축 이렇게 합을 해버리면은 아까 말한 좌우충, 허충에서 불러들이는 이 작용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수들이 이렇게 축토와 이렇게 만나서 합을 해서 관을 불러오는 역할을 못하니까 격이 깨진다. 비천농마격 형성을 이룬 사주의 격이 깨져서 일반격으로 되게 되면은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한번 위험하다 물러날 수도 있다고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5월입니다. 5월 이모달이죠. 이모는 식신과 정관이 같이 옵니다. 그러면은 좌우 이렇게 충을 합니다. 진짜로 충을 합니다. 먼저는 가짜로 허충해서 이 편관을 불러와 가지고 양인합사를 해서 출세하는 사주가 되었지만은, 이번에는 진짜로 좌우충 쌍충을 하니까 이 격이 무너져 가지고 굉장한 위험한 시기가 된다. 그래서 심하면은 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이번 수사와 이런 운기의 흐름을 연관시켜 볼 때 윤석열이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이 시기는 반드시 상대 진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이 무너진다. 운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윤석열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탄 지금의 형상인데, 이런 운기의 영향을 받아서 중도에 낙마하게 하거나 뛰어내리면은 죽게 된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주와 행운의 영향 때문일까요? 아마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결과물을 내어놓았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적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역사의 죄인으로 사라지게 될는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5월이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예상해 봅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맞다면은 경자년과 다음에 신축년이죠. 그 시기는 윤석열 총장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운으로 흐르니 아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또 넘기고 나면은 대선이 있는 이민년에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다세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무료 사주 상담 신청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